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믹전한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02화입니다. 102화는요 디즈니 플러스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티빙에서 풀카운트, 역시 올해 초에 야구 다큐멘터리가 2개가 이제 이렇게 공개됐는데 네네. 이제 두 번째 풀카운트 넘어갈 건데요. 풀카운트 참고로 말씀드린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6회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7, 8, 9, 10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직접 보셔서 확인하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정이잖아요. 오, 아니야 이거 외국도 갑니다. 아 외국도 갑니까? 왜냐면 맨 처음 로고 오프닝 때 스타트잖아요. 스타면은 스타 전 세계로 갑니다. 왜냐면 지금 다큐멘터리 보세요. 보시면 페이노트 다큐멘터리도 있고 네네네. 그러네요. 그 호주 여자축구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맞아, 똑같이 맞아. 올라갑니다. 이거 디즈니 그대로 그러네. 갑니다. 스타로 넘어갑니다. 야 KBO가 전 세계로 퍼진다고요? 그렇죠. 네. 이야. 다 역시. 영어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다. 네. 역시 재밌는 건 우리만 볼 수 없다. 아 그래도 사실 저는 되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디즈니 음. 디즈니 플러스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뭐 이렇게 뭐 음. 이제 다른 YCU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렇죠.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 디즈니 그랬었는데 플러스. K1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지. K 그 레이싱 하는 거 그거를 F1은 넷플릭스요. F1은 넷플릭스. 넷플릭스인가요? 네. 아. 근데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스타 오리지널을 통해서 이렇게 네. 내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되게 아니, 신기했거든요. 뭐, 네. 디즈니 플러스 참고로 스포츠 콘텐츠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많긴 했어요. 왜냐면 뭐였냐면은 그 라이언 레이놀즈 네. 그 데드풀 유명한 라이언 맞아. 레이놀즈가 구단주로 있는 렉섬 맞아, AFC. 렉섬, 네. 네, 그거 관련된 에피소드도 이제 재밌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나중에 재밌을 것 렉섬 같고. 얘기는 또 네. 좀 할 얘기가 또 네. 렉섬 네. 얘기도 해보면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여기 네네. 스포츠 관련해서 심지어 네. 페이노트 다큐멘터리는 우리말 더빙도 돼 있어요. 심지어 진짜요? 놀랍게도 이게 왜 우리말 더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에피소드 우리말 더빙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드보카트가 더빙되어 있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페노트 하면 송종국 아닌가요? 아무튼 디즈니 플러스 아무튼 스포츠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영화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 그 중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로 스포츠는 이제 최초죠. 그쵸. 최초의 시도이고 아무튼 근데 이게 3월 8일날 저한테 처음 보도자료가 3월 9일이군요. 처음 보도자료가 왔는데 그때가 하필 WBC 전날이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보도자료에 WBC 관련 키워드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2023년 6년 만에 개최되는 WBC로 인해 야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면서 대한민국 최초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참여, 치열한 승부의 세계와 시즌 비하인드, 그리고 야구 팬들에 대한 구단 선수들의 뜨거운 마음을 구단과 선수들의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참사가 날 아니 줄이야.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때 녹음 때 그 네. 얘기했어. 그러니까 WBC 같이 8강은 가겠죠 이랬는데 이런 데는 아, 가겠죠. 있었잖아. 뭐 이런 미국은 가겠지라고 했죠. 야, 미국까지는 안 했어. 아니 미국까지 안 하고 8강은 8강은 가겠지 가겠지. 했는데 2라운드까지 가겠지. 약간 이런 야알못이 걸. 돼버렸네요. 다들 바보가 돼버렸네. 그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튼간에 그 이후로 소식이 없다가 잠깐 WBC 대 소식이 없다가 그렇죠. 3월 말에 KBO 미디어 데이 때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네 됐습니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때 공개가 됐고 그러면서 4월 말부터 한 주에 2회씩 얘도 이제 한 주에 뭐 그렇게 많이 매주 수요일 네, 업데이트. 디즈니 플러스 상당히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넷플릭스처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웃 게임도 그랬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 2, 3, 4, 5, 6회밖에 얘기를 못 한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 4회가 롯데 얘기고 네. 5회가 LG 얘기고 네. 6회가 삼성 네, 얘기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 네. 분들은 다 얘기를 하고 갈 수는 할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네요. 네, 네. 다행히, 8, 네. 90회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뭐 보니까 9회 10회는 뭐 어느 팀 얘기는 아니고 포스트 시즌이고 네. 총합편이다 보니까 거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떻게 딱히 뭐 할 게 없고 8회 삼성 얘기 하나 더 나오긴 하던데 네, 김현준 선수 얘기 나오고 그거는 이제 뭐 유망주 얘기 아, 그죠. 네, 하나는 문동주 하나 선수. 문동주 삼성 김현준 선수 이렇게 두 선수 얘기고, 얘기. 예. 그렇죠. 제가 그 사진 보고 그 얘기했죠. 이 선수가 김현준이라고. 그리고 아마 7회가 기아 얘기였던 거 같고 네, 나상범 선수를 비롯한 이제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네. 기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 7, 8, 90 되어 있는데 좀 희한한 게 10개 구단이라고 했는데 10개 구단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네, 두산과 NC가 없죠. 맞아. 네, 없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두산은 2022년 시즌 때 김태형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기도 하고 당시 뭐 순위가 9위로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선수단에서 덕아웃 구단에서 취재를 덕아웃 못했다. 취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음. 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부득이하게 실수가 없었다고 제작진이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럼 할 게 없잖아. 네, 담을 수가 없어요. 덕아웃 네. 이런 다큐멘터리나 제가 아웃게임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쵸. 덕아웃에서 이뤄지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거 많이 보라고 담아내는 만든 건데.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빠졌다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넘어가야죠. 뭐. 그렇죠. 근데 NC는 근데 NC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협조할 수 있는 협조는 다 하고 심지어 그 롯데 장면에 NC 나오던데. 아니 인터뷰도 그러니까. 200시간을 넘게 했다던데 그러니까 NC는 왜 잘린 거야? NC는 선수들도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다 이게 좀 했다던데 애매한데. 이게 NC 팬들 또 서러움이 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기 구단의 그러니까 서러움이. 나머지 다 하나씩 채워주는데 심지어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1.5회야. 그 NC 팬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경기 종료 후에 뭐 선수 맞아요. 수훈 선수 음. 인터뷰를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에서 하잖아요. 그 뭐 아이러 베이스본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베트야라든가. 베트야 그런 데서 하는데 아니 다른 인기 구단 롯데, 기아 이런 선수들은 두 선수씩 인터뷰하는데 왜 우리 NC는 맨날 한 명만 인터뷰하고 끝나냐? 아니 뭐. 그거도 하이라이트 다 끝나고 이제 네. 그 베투야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해주니까 그런 원래는 불만들이 NC 팬들이 네, 되게 맞아. 많았어요. 그거도 10년인가 NC가 생기고 나서 최근에 작년엔가 처음으로 경기 끝나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넘어가지 않고 인터뷰를 한 게 작년이 처음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KBO 리그의 흥참동이라는 음. 그 용어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죠. 대대강강 이런 용어였죠 옛날에. 그러니까 흥행참패 참패. 동맹이라고 해서 네 팀을 일컫는 거였거든요. 그 NC 다이노스,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KT 위즈 이 네 팀 그 흥행이 안 된다는 뭐 소위 말하는 허구현 총재 뒷목 잡게 만드는 그런 팀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 팀 팬들은 또 민감해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용어도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또 NC가 약간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도 우승도 했었는데. 심지어 제작이 아무튼간에 이번 작품의 제작은 참 디즈니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좀 미리 말하면은 예, 일단은 그렇죠. 제작은 MBC랑 이제 영화 제작사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같이 한 네. 건데 참고로 MBC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제작을 좀 많이 해요. 제작을 이제 이런 식으로 OTT에 많이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로 공개된 나는 신이다. 네. 아 요즘 다 나가요. 네. 나는 신이다가 MBC가 이제 제작했죠. PD 수첩, PD. 그렇죠. 이제 그거 대박. 어떻게 보면 그거 연장선이었잖아요. 그게. 그걸 네. 대박 쳤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팔았는데 디즈니 쪽에서는 속만 보는 거죠. 아씨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주고 그런 거 아니. 하필 디즈니잖아요. WBC 때 하필 디즈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웃지 못할 무슨 농담 같은 얘기가 있긴 한데 네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1회는 이제 처음 오프닝은 미디어 데이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네, 부활의 맞아요. 시간이라는 에피소드인데 그렇습니다. 좀 미디어 데이 해가지고 막 총재님도 나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거기서 악수도 하고 막 너네들이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그때 그 만나면서 또 그 외국인 선수한테 그랬잖아요. 나 기억 안 나냐고. 그래서 프리그 프리그한테 맞아. 나 프리그한테. 기억 안 나냐고 하면서. 마치 그거죠. 중계할 때 한참 이제 그 하시는 씩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때 유현진이 LA 있을 때 그쵸. LA 그러니까- 다저스에 초대를 받아서 그러니까 갔다 왔었죠. 갔다 네. 오셨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아, 근데- 중계도 가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또 생각났던 게 또 식사하셨다고 또 그러시는 건가 싶고. 네. 아무튼 1회 때 이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작년 같은 일을 이제 번복하지 말라는 거죠. 제일 쉽게 말하면 2021년에 그렇죠.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제 잘해야 한다. 그쵸. 저희가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클럽하우스 이야기했었을 때 많이 얘기했었죠. 맞아요. 네. 너네들이 잘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안 그래도 분위기가 2022년 초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제 너네들 이제 이거 한번 사고 터지면은 이거 요즘에는 옛날만큼의 그런 도덕성이 그 기준이 훨씬 더 올라가 있다.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진짜 이제 또 보는 눈도 많아졌고 이제. 네. 옛날 같으면 뭐 음주운전 20년, 30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 얘기 나와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왜냐면 분위기였을지 몰라도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러면. 그게 20, 30년 전에 통했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안 돼. 왜냐면 그때 네. 개막했을 때만 그렇죠. 해도 아직 코로나 그 한창 유행이었을 그렇죠. 때요. 또 규제가 작년 3월만 그래. 해도 코로나 대박 그리고- 그 높았을 때였고. 그리고 육성공원도 그 개막 당시에는 그때 아직 허용이 안 안 됐었죠. 됐던 시기였고 5월부터 4월 사실상 말쯤부터 됐죠. 예. 풀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이슈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한 선수를 비춰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를 비춰주는 게 누구냐? 박병호 선수였다. 아, 네. 이 선수 서사도 이게 좀 잘 잡아줬어요. 드라마틱한 개인적으로. 네. 서사였는데 네. 이제 박병호 선수가 쉽게 말하면 에이징 커브가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네네. 86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치면
2022년 기준으로 37살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초반에 LG 시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아요. 네, 영상이 박병호 나오. 박병호 선수가 첫 팀이 LG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LG에서 유망주 거포로 주목받았었던 유망주인데 LG에서는 명백히 말하면 실패였죠. 많이 밀어줬죠 엄청 초반에. 뭐 예, 어느 정도 밀어줬는데 LG에서는 터지지 못하고 결국 트레이드로 아까 트레이드. 우리 그 아웃게임 그 얘기했던 심수창 그쵸. 있잖아요. 박병호 선수, 심수창 선수가 묶어서. 엮여가지고 같이 갔죠. 넥센 히어로즈 당시엔 넥센이죠. 그쵸, 넥센 그쵸. 히어로즈로 해서 네. 트레이드가 되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터진 거기서 거죠. 드디어. 터졌죠. 예. 거기도 터지고 또 이제 미국도 좀 갔다 오고. 그쵸. 거기서 네. 이제 그 에피소드 보면은 이제 막 어머니 뭐 예. 어머니가 이제 당당하게 인터뷰할 수 있다 뭐 그 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면 그 2021년 시즌이었죠. 2021년 시즌에 보면은 키움에서 그렇게 막 성적 시즌이 좋지 않았던 건가요? 네. 아니 부상도 있었고 그쵸. 허리 부상이 아마 예. 늘 따라다녀가지고 그러면서 키움에서 생각보다 출장 횟수도 줄어들고 연봉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키움 같은 경우는 돈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는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FA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KT로 이제 가게 됐고 KT에서 저번에 이제 그때가 우리 이제 위닝런 하고 나서 다음 이야기군요. 다음 시즌이니까. 맞아요. 예. 2021년 KT 위즈가 우승을 하고 2022년으로 가면서 이제 그 2022년에 KT 위즈가 FA로 풀린 박병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박병호가 KT로 간다고 이런 이제 왜냐면 놀라움이 그때 표시됐던. 키움에서 안 잡아서 박병호 선수가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박병호 선수가 FA 풀리면 박병호 선수를 이렇게 FA로 영입을 하면 유망주를 줬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절대 살 리가 없다. 그리고 박병호 선수 연봉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 선수의 연봉을 메꿔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갑자기 루머가 나온 지 거의 하루인가 지나서 바로 네. KT랑 계약을 바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T 위즈가 관심이 있다는 루머가 돌자마자 키움 팬들이 난리가 났죠. 맞아. 왜 박병호를 안 잡어? 하면서 그쵸. 그리고 그때 이정우 선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의미심장한 말이 올라왔죠. 왜? 박병호, 김하성이랑 장난치는 영상 밑에 메모리라고 짧게 이렇게 메모리라고 영어로 올렸거든요. 뭐 기억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었잖아요. 추억 네. 이런 걸 하면서 이거 보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팬들이. 박병호 떠나는구나. 그리고 박병호, 네. 김하성 둘 다 키움에 있다가 떠난 선수들이고 뭐 나중에 키움으로 이따가 2편 에피소드에서 언급하지만 이정우 선수에게 박병호 선수, 김하성 선수는 정말 그죠. 야구 선배로서 존경하는 야구 선배고 자기의 멘토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중점으로 나왔던 분이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 나와요. 거기 이제 이해랑 대표. 박병호, 이해랑 박병호 대표. 선수. 예랑신, 네. 예랑신. 그 네. 리코 스포츠 네. 에이전시죠. 리코 예. 또 박병호 선수 또 이제 리코 맞아요. 쪽으로 이제 네. 에이전시 네. 그 있으니까. 네. 이 이해랑 대표가 엄청 많은 선수들 다 소속자 대표거든요. 그분 리코가. 최강 야구에서 유이간 에이전트로 나오셨던데요. 그분. 맞아요. 저 그거 보고 그렇군요. 저 그거 보고 진짜 그 생각했어. 와 이거 진심이구나. 아까 LG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김현수 선수 네네네. 맞잖아요. 예, 네. 대표적으로 리코 스캇 예랑스라고 네, 그렇죠. 유명합니다. 아, 리코 근데 출신이고. 유명하세요 진짜. 유명하시고 그만큼 일을 그렇게 사업을 늘리시니까 지금 이렇게 위치에 고우석 있으시니까. 선수도 리코 소속입니다. 저희 팀의 왼손잡이 거포도 리코 출신이라 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오제이 선수. 네. 박병호 선수가 근데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일단은 다시 홈런왕이 복귀됐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이제 부상이 또 겹쳐지면서 지금 뭔가 부진인 것 같긴 해요. 박병호 선수요? 네네. 그쵸 뭐 부상이 올 시즌에도 부상이 좀 있죠. 있었고. 하지만 근데 2022 시즌에 결국 다시 또 홈런왕이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될지 지금 그러니까 박병호 거기서도 나오지만 박병호 선수가 음. KBO 리그에서 전무후무한 6시즌 홈런왕. 예. 이건 정말 대단한 이거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이거는 겁니다. 진짜 KBO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라고 봐야죠, 그냥. 진짜 이승엽도 못했던 거예요. 그 국민 타자 소리 들었어. 그렇죠. 네. 뭐 이승엽 선수는 일본에서 뛴 그죠. 기간이 많아서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네. 뭐 그 10홈런 이상 친 게 지금 그 기록도 있지 않나요? 네. 네.
그 9시즌에서 네. 20홈런. 네. 예.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거는. 그러고 넘어간 게 앞에 이제 다음 해가 그러면서 바로 키움이에요. 키움이에요. 얘기죠. 참 아니, 이거 배치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나 싶은데. 근데 이 편에 이 약간 그 뉘앙스를 풍겼던 게 원래 이제 정식 그 티저에서도 그래잖아요. 이정우 선수가 아 우리 팀 다 싫어해. 우리 팀은 다 싫어한다고. 근데 어쩌겠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이거 도발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언더독의 발단이라는 게 그거겠죠. 아무래도 그 사실 그 서울 연고로 하는 KBO 팀이 세 팀이잖아요. 그쵸. LG, 두산, 키움. 네, 근데 그렇게는 또 이제 키움은 뭔가 좀 지금이야 물론 이제 또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뭐 LG하고 두산에 비해서는 좀 그 약간 그 뭘까 좀 팬 그게 좀 그렇게 좀 그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흥참동? 조금 좀 차이가 좀 나고 있으니까. 임참동보다는 약간 그게 강하죠. 원래 돈이 없는 구단이어가지고 그렇죠. 서울에 히어로즈 시대 히어로즈 때부터 그냥 히어로즈. 우리 히어로즈다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도 그 연맹 가입비도 할부로 내겠다고 해놓고 못 내고 그러면서 좀 네.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고유라 기자가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원 방식. 네, 지원. 다른 9개 팀은 모기업이 있어가지고 모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히어로즈는 네이밍 스폰서로 그렇죠. 그걸로 네. 통해서 네. 그래서 중간에 우리 담배 네, 그거는 한번 했었죠. 한창 창단 초였고. 예. 근데 이후에 또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 뭘까 저기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 뭐 지금 넥센터요. 넥센, 지금 키움. 뭐 축구에 맨체스터 시티 후원사인데 뭐 그런 넥센이 그 맨체스터랑 계약하기 전에 일부러 약간 알리려고 히어로즈 계약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그것도 있고 또 지금 또 네, 키움증권은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대표적인 이제 온라인 그쵸. 증권 그렇죠. 회사잖아요. 네. 영문 때문에. 영문이 네. 1등이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름이 일단은 딱 우리가 생각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키움증권 요새 그거 터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건 좀 네 아무튼 네. 아무튼간에 이번 그 키움이 작년 시즌 때 그럼 정말 이게 다 나가고 네 그렇죠. 그런 어쩌면 팬 전문가들이 예상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순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박병호 선수도 나가고 그런 게 또 크다 보니까. 네. 김하성 선수도 없었고. 네. 김하성 선수야 뭐 2021년부터 없긴 했지만 네. 김하성도 없었고 박병호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예상은 키움은 하위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 시즌에 큰맘 먹고 영입했던 선수가 바로 야시에 야시엘 푸이그. 네. 사실 푸이그 데려올 때도 얘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뭐 가정 폭력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는 그리고 거냐. 푸이그가 쿠바에서 뛰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시즌 전에. 국적이 쿠바 아니에요? 네. 또 심지어? 네, 네. 미국에서 못해서 이제 쿠바 네. 가서 야구한다는 그런 워낙 평이 많았어요. 이미지가 네. 그래 악동 이미지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는 거냐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잘 데려온 영입이었죠. 잘했어요.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중간에 네. 이제 그 김태진 선수를 트레이드로 아. NC에서 데리고 왔죠. 이것도 그거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를 누구를 준 거였죠? 그때 김태진 선수 기억이 잘 안 나는 그 투수 나왔는데 그 풀카운트 편에 나왔는데 왜 갑자기 박동원 생각이 선수? 아니. 투수를 줬을 거야 아마. 근데 김태진 선수가 실제로 NC에서 홈런 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홈런 타자를 왜 안 데리고 오냐는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루수인데 1루랑 김태진 선수가 1루 2루를 보거든요. 근데 2루는 어차피 수비가 있으니까 1루수를 보는데 홈런을 못 치는 1루수가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긴 트레이드를 했어요. 누구랑 했는데 저기 아무튼- 박동원 맞아요. 박동원 확인해 선수. 보니까 네 맞네요. 네, 박동원 선수를 주전포수였던 네, 박동원 갑자기 선수가 짐 싸더라고. 네, 하필 그때도 딱 키움이랑 기아랑 응. 고척에서 경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짐 싸서 악수하고 갑자기 악수하고 다음 락커를만 바꾼 거야. 이게 너무 좋아지고 뭐지 이게? 근데 그 이지영 선수가 주전으로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예. 이지영 선수가 삼성에서 트레이드로 가가지고 이지영 선수가 되게 잘해줬어요. 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올해도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원석 선수, 예, 삼성의 이원석 선수를 데려오고 이게 좀 말이 좀 많긴 했죠. 네. 네. 지명권까지 주면서 그 데려올 선수인가. 불펜 투수였던 김태훈 선수 김태훈 선수. 네네네네. 주고 지명권도 받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좀 말이 많았어요. 이게 맞는 거냐? 약간 이렇게 네. 삼성 팬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 욕 좀 해도 되나요? 욕을 반장 하지 마시고. 나가라. 어떻게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지명권을 왜 줬는지가 좀 이해가 아니 안 그리고 되고. 이원석 선수가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이원석 선수가 솔직히 4월은 못했어요. 4월은 음. 못한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아니 4월에 잘했죠. 아니요, 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 초에 시즌 음. 초에 오제일 선수도 그렇고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삼성이 3루 자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제 지인 중에 이제 삼성 팬이 한 분 있는데 그나마 지금 삼성 라인 멤버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하는 선수가 이원석인데 그리고 왜 이원석 선수가 약간 이런 분위기? 연봉이 싸요 생각보다. 아. FA로도 싸게 남아서 3년 15억인가 16억이고 참 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이런 장사는 참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하는 옛날부터 진짜 그 맨날 툭하면 노래하잖아요. 그 장사하자라고. 그러니까 약한 포인트를 잘 알아요. 확실히 네. 세일즈 포인트도 확실히 잘 잡고. 예예 예. 옛날부터 뭐 파는 거는 참 잘했어요. 맞아. 팔고 뭐 이렇게 챙기고 하는 거는. 네.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게 있나요? 야구,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도 보면 약간 이제 수도권 클럽에서 뛰는 걸 이제 약간 메리트, 약간 지방 구단에서 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메리트가 뭐 있다고 얘기를 이제 어렴풋이 하잖아요. 네네네. 야구도 그런 게 있나요? 뭐 수도권 팀에서 뛰는 경우 그냥 뭐 자기 이제 여가 시간이나 이런 거. 야구도 있죠, 충분히. 있죠. 자녀, 네. 자녀 교육이나 네. 이런 것 네, 하면 그렇죠. 있겠죠. 뭐 자녀 그러니까 지방에서만 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그냥 안정적이고 하니까 좋아하는 선수도 있죠. 뭐 이게 딱 손꼽아서 그렇게 얘기하긴 그런데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대구에 이제 옮겨와서 그렇죠. 대구가 이 정도도 만족한다. 나는 굳이 막 복잡한 곳 안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선수도 있는데 젊은 선수들은 대부분 서울 팀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다 뭐 보니까 동경하는 게 있잖아요. 예. 서울 팀이 그리고 좀 출퇴근도 이게 자유롭고 확실히 그렇죠. 교통도 좋고 교통도 하니까. 좋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어쨌든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기회 같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LG 트윈스는 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두산이 트레이드를 요청하면 나는 꼭 가고 싶다 그런 선수가 실제로 있긴 해요. 그렇죠. 예. 키움 같은 경우에 모르겠는데 LG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번 가고 싶다 뭐 그런 걸 좀 선호하는 하지만- 선수가 있긴 하지만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천에 있게 됩니다. 그래도 수도권이야. 수도권이잖아요. 그래도. 수도권이야 이러고. 이천인데요? 경산보단 낫잖아요. 그래요. 경산보다 상동보다 나요. 아무튼 그래서 3회 넘어가면은 3회가 와이어 투 와이어. 아. 이제 지난 시즌 SSG가 감당해야 했던 우승에 대한 남모를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이 와이어 투 와이어가 KBO 사상 최초예요, 이게. 맞아요. 예. 예, 역사상 최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아워 게임 편에서 저번 에피소드 때 얘기했던 것처럼 SSG가 개막 전부터 뭐 다큐에도 나오지만 네. 개막 전부터 10연승 행진을 연달아 이어가면서 미친 듯이 올라왔죠. 상승세를 네. 탔어. 첫 경기 NC와의 개막전에서 그 당시 선발 투수였던 폰트 선수가 네, 폰트. 네. 9이닝 퍼펙트를 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맞아, 기록이었다 맞아. 네, 9이닝 퍼펙트를 했는데 이게 연장까지 가느라고 정식 퍼펙트 게임으로 그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요. 네, 맞아요.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배영수 했네요. 10회가 되면서 교체 그쵸 교체가 되긴 했지만 이거부터 아마 분위기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맞아요. 다큐에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음.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를 타면서 10연승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즌 말미까지 이어지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에 이르게 된 거죠. 분위기가 엄청 좋았죠. 음. 김광현 선수도 돌아오고. 그 외국인 한 명 몫으로 돌아오고 네. 김광현 선수는 연봉보다 서비스로 돈을 더 많이 김광현 쓴다는 선수 얘기도 그러니까 네.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은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지고 그쵸.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2022년에도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 뛸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 메이저리그의 이슈가 뭐였냐면 선수협 그쵸. 파업 때문에 선수가 스트라이크. 파업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막 연기될지도 3월에 모른다. 3월에 열려야 되는데 3월에 열리지 오픈이 안 됐죠. 개막을 네. 못할지도 모른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도니까 SSG가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김광현 선수한테 국내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제의를 했고 김광현 선수가 고심 끝에 이거를 네. 승낙하면서 국내로 리턴하게 되어 SSG의 보탬이 됐. 사실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나와가 다시 이제 친정팀이죠. 예, 뭐 물론 이제 김광현 선수는 와이번즈에 시작했지만은 돌아온 게 사실은 진짜 이게 쉬운 결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에도 생각보다 꽤 잘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나오던 루머가 다저스랑 그쪽 루머가 나오긴 했어요. 실제로 뭐 2년에
1,200만 그렇죠. 달러였나? 그 정도 구체적 금액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보면 류현진 선수 대체 자원으로 생각도 에이, 했을 테고. 그 네. 에이전트 쪽으로 해서 실제로 루머가 많이 나왔었어요. 한 그렇죠, 그렇죠. 메이저리그 두세 팀 정도가 그냥 롱릴리프 정도로 해서 뭐 한 1,200에서 1,400만 달러 정도를 생각하는 2년짜리 계약으로 생각하는 팀들이 있고 실제로 계약을 하자고 에이전트랑 계약서를 주고 받았는데 김광현 선수도 미국에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아온 게 좀 컸죠. 그래서 랜더스 자체가 시작부터 외국인 선수 4명으로 시작한다고 이거 반칙 아니냐는 얘기가 좀 있긴 했었죠. 김광현의 5명. 아 5명. 추신수까지. 추신수까지 맞죠. 김광현의 영입은 진짜 김광현의 복귀는 영입과 같은 거였군요. 아무튼 김광현은 멈추는 건 부상밖에 없었다라고. 이 작품이 근데 처음 시작하는 거는 처음 10분 정도는 새 구단주죠. 네, 정영진 정영진 구단주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공과 사람을 봅시다. 네, 일단은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한다면은 확실히 이 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는 구단주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구단주는 확실하게 팀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이 정영진 구단주가 오게 되면서 막 그때 엄청나게 막 선수들한테 뭐 포상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럼요. 그날 네. 이달에 수훈 선수 해가지고 막 그때 최주환 선수 뭐 최정 선수한테 뭐 한우 이렇게 선물해주고 막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일단 SSG가 그래서 인수하고 2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었게 된 그런 배경에는 이런 정용진 구단주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중도 그 효과를 봐서 관중도 많이 늘었어요. 엄청 22 늘었죠. 시즌 최다 관중 1위가 놀랍게도 SSG 뉴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도권의 모 축구단 팀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어느 수도권의 모 축구단 팀 듣고 있습니까? 히오스를 시작하는 팀이요? 시오시겠죠. 예, 감독을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 바꾼 건 잘했다고 치지만 당신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당신들 입으로 얘기한 쇄신 그런 거는 당신들 머릿속부터 먼저 쇄신을 해야 된다. 혹시 독수리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시오시래잖아. 시오 니응. 거기 서산 아니요, 이글스 대전에 있는 모 야구단이 아니라 저는 수도권에 있는 모 축구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히오스를 시작한 팀들이 많아요. 네. 울산의 KKK 울산의 모 단장 그분 일하는 거 절반만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절반만 이 정도 났나 일단. 광국이 좀 여기까지만 도와줘요. 그냥. 근데 저는 SSG가 되게 잘하는 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자원을 엄청 잘 써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스타벅스 데이도 생기고 맞아요. 이마트 데이도 생기고 좋았어요. 네. 우승하고 나서 이마트 할인 행사 해주고 그리고 이마트가 여기 들어왔어요 구장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제 생각에는 엄청 큰 거 같아요. 이 작품에 나오지만 이제 전국 고교야구 대회를 유치를 그렇죠. 예. 신세계배. 단순히 이마트배. 단기적인 거면 장기적인 것까지 안목으로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신세계배가 지금 최고의 고교 대회라고. 신세계 그러더라고요. 이마트배가 한국의 고시니까 그러면 아니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결승전에 올라온 팀한테 그 라커룸 맞아. 그 뭐야 투어까지 하게 예. 해주면서 딱 동기부여를 그렇죠. 확실하게 심어주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진짜 그러니까 우승 상금도 훨씬 많을걸요 저기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SSG 정용진 구단주가 정말 투자를도 많이 한 거는 확실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축구로 치면 맨체스터 시티의 그 셰이크 만수르처럼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저는 물론 처음에 이제 인수 소식이 들렸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때 그쵸. 약간 이거 뭐야 이거 왜 야구단을 쓸데없이 인수해? 무슨 뭔 야구단에 돈 있어?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때. 근데 사실 그 랜더스 그 SSG 팬들보다 저기 LG랑 같이 쓰고 있는 그 팀 팬들이 더 아쉬워하긴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원래 거기랑 협상을 제일 먼저 했고 먼저 했는데 거기는 이제 두산 팔면 중공업 주주들이 우리 중공업 주식 다 팔아버린다라는 이제 거기는 반대네요. 그러니까 거기 왜냐면 거기 남아 있는 게 야구단 홍보로 해서 중공업밖에 없어서 그쵸. 야구단
팔아버리면 우리 중공업 주식 다 팔아버린다라는 홍보할 협박을 수단이 했다는 없구나. 예, 뭐 협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산 팬들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리는 굿즈를 뭐 포크레인 굿즈 팔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아동용 장난감. 그래서 첫 번째 원래 두산이랑 협상을 했는데 맞아. 애들은 두산이 포크레인 좋아해요. 주식 그 주주들이 나가버린다 해서 두산이 우리는 그럼 못 판다라고 해서 이제 키움이랑 협상을 했는데 키움은 우리는 야구단을 팔 생각이 없다라 해서 옆에 있던 SK텔레콤 바로 이제 와이번스를 바로 이제 그러니까 주워버렸죠.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 구단주회가 할 일은 정말 진짜 그거예요. 정말 물신양면으로 저기 선수단하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선수들 뭐 동기부여 해주고 뭐 개인적으로 정영진 구단주가 야구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보는 저는 좋게는 표현하는데 문제는 그 풀카운트에서 그럴 거예요. 그 나오죠. 이것도 LG의 차명수 단장이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은 왜 또 나서가지고서 그러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면 될 것을 왜 외부적으로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 정영진 구단주의 그 가족 주변을 보면은 물론 그럴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신청인가 인청인가 제가 좀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외사촌이죠. 네, 외사촌이 삼성 라이온즈의 구단주고 그죠. 또 삼성은 또 꽤 잘 나가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뭐 부러움 반 시샘 반이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진했던 게 이제 와이번즈를 인수해서 SS 랜더스를 만든 건데 거기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외부적으로 이 사람 꼭 구단주가 저래야 되나 싶을 정도의 행보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서 가장 제가 왜 또 여기서 열변을 토하냐면은 아니 다른 팀들한테도 사실 언급을 하면은 그래 뭐 이 사람 이분이야 뭐 약간 좀 뭐 좀 과시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왜 꼭 하도 많은 팀들이 왜 롯데인데 왜 롯데냐 싶은 거죠. 뭐 그냥 이유 들은 거 동종업계 있다고 그래요. 유통업계긴 하죠. 유통업계 네. 있으니까 뭐 유통업계 라이벌에서 이거라도 이겨야 되지 않냐는데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사실 야구로는 네 롯데가 이겨본 적이 없긴 하죠. 그러니까 아니 계속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또 뭐 다른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순간 아니 저렇게 구단주가 자기 스스로 팀 이미지를 깎아먹으면 어쩌자는 거냐 싶은 거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간에 지금 그래도 올해도 생각해보면 올해도 뭐가 있었네요. 올해도 이제 개막전 앞두고 방문해가지고 우승 반지 다 끼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요. 음. 그런 건 좋은데 쓸데없이 다른 팀 언급을 해서 하지 않았으면 그 좋겠다는 올 시즌에 거죠. LG와의 경기 앞두고 인스타에 올렸었던 게 있었죠. 뭐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뭐 위닝 시리즈 하면서 뭐 자극하고 뭐 그런 인스타를 올렸는데 결국은 LG가 위닝 시리즈죠. LG가 이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프로스포츠 종목이든 도발을 해서 만약에 역효과를 받는다 감내해야 그거는 뭐 솔직히 저는 업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아무튼간에 이 에피소드에서 저는 좋았던 점은 이제 노장 선수들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에서 온 두 명의 용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두 선수가 결국은 이제 나이가 또 이제 있는 우리나라도 따지면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약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한테 귀감이 된다는 점.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SSG의 상승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SSG 편에 보면은 또 한 명의 투수가 나오잖아요. 노경은 선수. 네. 이 노경은 선수도 83년생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베테랑 투수인데 이 선수도 뭐 두산에 있다가 롯데에 있다가 이렇게 SSG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던 투수예요. 이 선수도. 그래서 SSG에 와서 이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우려를 표했던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었는데 SSG가 초반에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 이 선수한테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선발로 뛰면서 SSG가 그 당시에 박종훈, 문승원 선수가 부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시즌 초중반에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노경은 선수를 대체 선발로 투입을 했는데 이 노경은 선수가 그 역할을 엄청 잘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경은 선수가
그 당시 뭐 스포츠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해서 예,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SSG가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사실 노경원 선수가 SSG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롯데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방출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분명히 선발로 잘 던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롯데 방출을- 팬들이 왜 굳이 노경원을 방출하냐. 연봉도 노경원 선수가 다 깎고 들어온 상태였는데 그 얘기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처음 SSG 갔을 때는 구속이 안 나와가지고 이 선수가 쓸 일이 있을까라 했는데 두 선수 그 젊은 두 선수가 갑자기 팔꿈치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렇게 됐죠. 자, 다음에 사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저희가 사회가 이제 저거잖아요. 롯데 얘기. 네. 롯데 얘기를 다음 시간에 바꾸고 그 대신 5회를 먼저 땡겨 올게요. 왜냐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못 했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 그렇죠. 딱 1분 정도 주고 1분 얘기마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1분으로 채우기에는 모자랐기 네, 때문에 모자라죠. 네. 5회가 뭐였냐면 제목부터가 아와모리 소주를 열어라. 아, 아바모리 그 네, 아바모리. 그 아와모리인데 인삼주 아닌가요? 이게 뭔가요 도대체 이 소주? 인삼주? 인삼주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와모리 소주와 소주. 롤렉스. 그 롤렉스. 중간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인삼주 같은 경우는 한번 열어봤다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몰라요. 그냥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별 루머가 다 돌아. 썩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썩었다. 이미 증발됐다. 롤렉스 시계 고장 났다. 아 그거는 돌아가나? 아 근데 그거는- 롤렉스 시계는 한번 확인을 했대요. 배터리가 남아 있나 그 한번 아웃 확인. 게임에서 차명섭 단장이 한번 체크를 맞아. 해줬대요. 한번 예. 확인했다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 대체 다시 한번 이거 저희가 좀 줄이면 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뭐가 문제인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감독이 문제입니다. 올 시즌에 LG 트윈스는 그냥 감독이 문제고요. 참 뭐라고 형언할 방법이 없네요. 아마 키움 팬들하고 SSG 팬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염경엽 감독이 엄청나게 이룬 업적이 있죠. 2019년 시즌 SK 시절 때 아 그죠. 예. 1위로 몇 게임 차였죠? 한 8게임이었나 10게임이었나를 앞서고 있다가 그거를 역전을 당해버린 시대의 케이스. 예, 그게 바로 염경엽 감독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그리고 그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키움 히어로즈한테 3전 전패 스윕을 당해서 허무하게 탈락을 했고 2020년 시즌은 아예 포스트 시즌도 못 가고 SK가 처참하게 망하고 본인은 중간에 경질이 됐죠. 경지 아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서 일선에서는 결국 이제 감독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2022 시즌이 끝나고 LG 트윈스에서 교체가 됐죠. 유지영 감독. 갑자기 단독 네. 보도가 뜨네요. 단독 보도가 뜨네요. LG 트윈스 신임 감독의 염경엽 KBSN 해설위원 선임. 아니 그래서 약간 그 반응이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삼구씨 말고도 다른 LG 팬들이 이게 최선이냐? 약간 이런 아니 말인데. 근데 그 기사 그냥 제목이 위임하는 게 낫지 않아? 기사 그러면? 제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 제목이 뭐요? 대박이었잖아요. 아, 우승을 하기 청부사. 위해 우승 청부사. 우승 청부사. 웃음 정부. 우승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우승 청부사입니까? 아니 우승 청부사로 진짜 대놓고 데려온 싶어요. 우승 청부사라고 데려온 유중일 감독은 아니 쪽이란 쪽은 다 주고 보내고. 3번 정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유중일 감독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우승 청부사 소리를 어. 듣는데 염경엽 감독은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웃음 청부사긴 하죠. 웃음. 아 웃음. 예. 예. 염경엽 감독은 염경엽 감독 최고 업적이 2014년 넥센 히어로즈 한국 시리즈 가서 준우승한 거 그게 최고 업적이에요. 그거 준우승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우승 천부사. 김기태 감독이 더 낫지 않나요? 아니 그 모르겠고 아니 제 말은 그거예요. LG 저를 비롯해서 LG 팬들은 유지영 감독이 잘 못하긴 했어요. 2022년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나긴 했어요. 근데 그 대회를 이어서 데리고 온 감독이 염경엽 감독이면은 이럴 거면 뭐하러 유지영 감독을 잘랐냐 이 얘기죠. 염경엽 감독 데리고 올 거면 그냥 유지영 감독으로 쭉 가는 게 낫지. 뭐하러 둘 다 어차피 우승 못하는 둘 다 어차피 가을 야구에서 되게 못하는 거면 차라리 그냥 유지영 감독으로 가는 게 낫지라는 이런 생각이 LG 팬들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웃 게임 보면서 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웃 게임 보신 팬분들이 아웃 더 게임 보면서 계속 차라리 그냥 네. 그래도 류지영 감독은 그립다 시즌은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얼마 이번에 유지영 감독이 해설위원으로 또 데뷔를 했잖아요. 네, 맞아, 그렇죠. 맞아. 네. 엄청나게 LG 경기를 딱 담당하면서 네. 그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 LG 경기하면서 비판한 1회부터 예. 9회까지 쉬지 않고 비판을 하셨다는 말이 얘기가 있던데. 비판이지 진짜. 뼈가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내가 아는 LG가 맞나 그런 음. 얘기. 제가 유튜브 그 편집본 보여줬을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도 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뼈가 나는데 LG 문성주 선수는 뭐 리드 아니- 폭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음. 쉽사리 뛰게 하면 안 된다. 홍창기 선수는 뭐 뛰게 이거는 시즌 끝나고 다 체력이 저하될 수 있다. 결국은 제가 비판한 점이 그거예요. 뛰는 야구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적당히 지시를 해야지. 이 주로 센스가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뛰는 야구를 해야지 그쵸. 뛰는 야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LG 도루 성공률이 60% 될까 말까예요. 60% 겨우 넘는 수준인데 아니 제가 어젠가 그저께 그 삼성이랑 경기에서 홍창기 선수였을 거예요. 나갔어요 1루에. 밑에 도루 성공률을 뜨는데 14번 시도에 6번 성공이더라고요. 근데도 리드 폭을 늘리면서 도루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정도면 그냥 번트를 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보통 도루는 상대 타이밍을 뺏어가지고 그쵸. 이게 발이 빠른 맞아. 선수가 도루를 음. 잘하는 게 아니라 센스가 있어야죠. 주로 예. 센스가 있고 상대 투수와 포수의 그 타이밍을 뺏는 그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소위 말해서 눈치 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MLB 더 쇼 저 플레이 하면서 근데- 느낀 건데 저 그런 거 못하니까 안 하거든요. 못하면 안 해야지. MLB 더쇼 게임에서도 도루 힘들어요. 못하면 안 해. 빼고 살면 안 하는데 못할 거면 안 해. 막 내가 이렇게 할라 치면데 갑자기 투수가 던질 견제 것 같아. 들어오면 그죠. 역동작 걸려서 진짜 응. 아웃이 된다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올 시즌 LG 팬들이 엄청 보여줬어요. 지금 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5편 이 부제가 이제 아와모리 소주를 열어라는데 사실 이 작품 이야기가 사실 박용태 선수 이야기를 좀 중점으로 네.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류지현 해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같은 또 이제 같은 방송국에서 있는 박용태 위원도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그 하겠더라고요. 박용태 네. 위원도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비판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 이거 똑같아.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LG 팬들은 조금 속상하겠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것도 정말 순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LG가 주루만 빼면 다 타선에. 1위 2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알기로. 팀 그렇죠. 타선이 지금 팀 웬만한 주요 지표가 지금 팀 그러니까. 10개 팀 중에 다 1위예요. 음. 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뭐 WRC 플러스 뭐 네. 이런 게 다 1위인데 근데 주루가 꼴찌예요. 그 지표 보면은 참담하군요. 주루 다 1인데 밑에 두 가지도 1위예요. 도루자 1위, 주루자 2위. 맞아. 난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1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제가 그거 왜 이렇게 승률이 심지어 6할인데 왜 이렇게 못한다 이제 해서 그때 봤잖아요. 그때 같이 이제 같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단톡방에서 예. 저는 근데 혹시나 했어. 근데 진짜 거기 9회 말에 그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그걸 연장까지 갈 필요가 있나? 물론 이기긴 했지만 그런 경기 사례까지 우리 보니까 그때 욕할만 그거 하구나. 그래. LG와 키움의 경기. 예. 예. 욕할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도루를 들더라고요. 도루를 안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야구 도루를 해요. 모르는 양 기자가 봐도 이건 그런 뭐 하는 상황인데. 짓이냐 야구 잘 모르는 어. 양 기자가 봐도 저렇게 답답해하는 상황인데 오죽하겠냐고요. 이 안타깝죠. 괜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랄까요. 염경 팀이 3위를 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팀의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그래놓고서 인터뷰 한다는 게 갑자기 내용이 왜 우리 달리는 야구 재밌지 않나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뭐 자기 LG 트윈스가 이거 뭐 선도를 해야 한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니까 너무 그리고 그 인터뷰도 있었어요. 모두 이렇게 재밌게 맞아. 야구를 하는데도 선도를 해야 한다. 10개 구단 모든 팀이 똑같은 야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시긴 했죠. 지금 그러니까 LG 팬들이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예. 하는 말이 뭐냐면 케이시 켈리 우리 에이스 투수 있잖아요. 케이시 네. 켈리 아웃 게임에서도 얘기했던 케이시 켈리 선수의 딸이 있어요. 네. 카미 켈리라고 딸이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막 맨날 치어리더 단상에 올라와서 막 춤추고 막 같이 막 응원하고 막 자주 그러는 귀여운 딸이 있는데 네네. 카미를 데려와서 감독석에 앉혀놓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염경엽 감독보다 몇 승은 더 챙겼을 거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저 약간 옛날에 우리 롯데 팬들 흔히 말하는 외식고기 마냥. 네. 아니 진짜 참 불펜도 왜 본인이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 아까 우리 아웃 게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LG 트윈스 불펜은 진짜 리그
최강의 불펜 아, 수준을 그쵸. 가지고 어. 있다고 타 팀들도 인정하는. 네. 근데 올 시즌 불펜이 망가졌죠. 그냥 이정용, 정우영 선수 지금 성적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특히 김진성도 털렸잖아요. 특히 이정용 선수. 네. 이정용 선수는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실점이에요 요새는. 저희 오늘 정말 진짜 삼구씨를 위해서 정말 저의 자리를 제대로 마련한 것 아니 같은데 왜냐면 지금까지 왜냐면 이 두 분은 어떻게든 뭐 하나씩은 하긴 했거든요. 울산 했고 이 롯데 했고. 푸른파도 했고, 네, 그러니까- 죽어도 자이언츠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냅뒀어요 일부러. 다 하나씩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예. 이 다음 시간 그래도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네. 다음 시간에 롯데와 삼성 얘기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풀카운트 2부에서 뵐게요.